국경일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합니다만 8월 15일 광복절에 거는 태극기는 특히 기쁜 감회가 서립니다. 태극기를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지요. 해방이 되던 날 피에 절은 찢어진 태극기를 꺼내들어 흔들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참 첫 소절부터 감동적입니다. 우리 조국의 땅을 만져보자고 합니다. 바닷물도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합니다. 목숨을 바쳐 조국의 광복을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들. 태극기를 흔들며 이 나라를 기리기리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태극기를 누가 처음 만들었나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에 남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더군요. 1883년 일본의 제3차 수신사 파견 시 박영효가 처음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보다 1년 전인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 당시에 이응준이 김홍집의 명을 받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청, 일본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조정은 조정대로 대원군과 민비 등의 쇄국파, 개혁파,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 등으로 분열되고 있었죠. 이 어려운 시국에 고종이라는 임금은 뚜렷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882년에는 수구 세력이 일으킨 김어군란, 1884년에는 개혁 세력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다 외세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도 노선이 각각 다른 지도자들은 이런 난해 과정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 벌어졌고 경제도 외교도 정치도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면서 나라는 갈수록 기울여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청나라에게 내세울 우리나라의 상징도 없었습니다. 태극기는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1882년, 3년경에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로 만들어졌으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독자성을 대외적으로 뚜렷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기였습니다. 태극기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재원이나 규격이 규정되지 않아서 적절한 모양으로 나름대로 제작하여 사용해 오다가 해방 후인 1949년 10월 15일에야 오늘날의 태극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태극기는 바로 우리 국가였습니다. 1920년대 독립군들의 군기였던 진군기는 깃발 안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3.1운동 때 우리 국민들은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의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지만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던 일장기를 지워버렸습니다. 결국 일제에 의해서 동아일보는 정관이 되고 조선중앙일보는 폐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6.25 때 메가다 정군에 의해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도 미군에 앞서 태극기를 개양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이 목숨을 걸고 중앙청 옥상에 올라가서 개양한 사진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 이념이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유럽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색깔은 다르지만 세 가지 색깔이 있는 삼색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나코와 인도네시아 국기는 가로, 세로 비율만 다르고 이를 거꾸로 하면 폴란드 국기와 똑같이 됩니다. 루마니아와 차드의 국기는 색깔의 채도만 약간 다를 뿐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일본의 일장기도 방글라데시나 팔라우라는 나라의 국기와 색깔만 다를 뿐이지 도안은 동일한 것입니다. 비슷하거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태극기는 그 자체로 참으로 독창적입니다. 어느 나라 국기도 태극기와 비슷한 국기는 없습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 감리, 사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가운데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네 모서리의 사괴는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죠. 이렇게 자연의 조화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 평화를 추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독창적이면서도 철학이 담긴 국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기가 국민의 상징, 국가의 상징으로 일반화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근대 시민 국가가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시민이 주권자인 국가의 상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때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삼색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럽의 삼색기가 많은 것은 바로 그것을 모방하였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는 덴마크 국기라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 전장에서 패배하고 있던 덴마크 병사들의 머리 위로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붉은 천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군요. 덴마크 군대는 그 천을 깃발처럼 지켜들고 결국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162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지금도 바로 그 깃발을 같은 모양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기에서 파랑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강은 우애를 상징합니다. 독일 국기의 검은색, 붉은색, 황금색의 세 가지 색깔은 민주주의와 중도주의와 공화주의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국기 중에서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국기는 그건 물론 기독교 국가를 의미합니다. 별과 초승달이 그려진 국기를 월성기라고 하는데 오스만 제국, 즉 터키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바로 이슬람권의 여러 나라에서 이런 모양의 국기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월성기인 별과 초승달은 1389년에 벌어진 코소보 전투의 전장에서 무라트 1세가 피로 물든 들판에서 유유히 떠있는 초승달을 보고 그 형상을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의 별은 금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타민족에게 지배당한 적이 없는 터키 국민들은 국가적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데 이 자부심이 바로 국기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터키인들은 자기 나라 국기를 무시하는 것을 가장 치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망치와 낫이 그려져 있는 국기가 있다면 그건 공산주의 국기입니다. 망치는 노동자, 낫은 농민을 의미하죠. 중국의 오성기와 구소련의 국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그 유명한 유니온 잭, 영국 국기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4개의 국기를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기에 녹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밀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국기는 미국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해방된 흑인 노예 출신 22,000명의 흑인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돌아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라이베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국기는 이렇게 나라마다 역사적인 사연이 다 담겨 있고 그 의미는 나름대로 숭고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어서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에는 국기 국장 모독죄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모독하는 행위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국기 태극기. 태극기는 절대로 찢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각이 어려우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에 국기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폐기시켜야 합니다. 국기를 영구, 즉 시신을 덮을 때에는 국기가 절대로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시신과 함께 매장해서는 안 됩니다. 관을 감쌌던 국기는 수거하고 관나 매장하는 것이죠. 10여 년 전에 우리 전직 대통령 한 분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때에도 무심코 태극기를 관우에 올려놓고 매장을 진행하다가 그때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태극기만 다시 꺼낸 일도 있었죠. 국기는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합니다. 국가의 정상 간의 좌석은 바꿀 수 있어도 국기는 왼쪽에 배치하여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 국가 간의 관행이죠. 자동차에는 오른쪽에 국기를 개양해야 합니다. 군대나 각 단체에서 받들어 총 하는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행할 때에도 다른 길은 비스듬히 굽혀 경례를 하지만 태극기는 어느 경우에도 굽히지 않습니다. 태극기가 어딘가에 굽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태극기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우리 동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우리가 태극기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외출할 때에도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민호의 명언 명상이었습니다.